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5% 8월 18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1% 정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초반에 좋았다가 또 후반부에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다가 또 이제 예전처럼 좀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이제 122선을 좀 지켜줬고 뭐 예전처럼 뭐 이제 뭐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가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일단은 뭐 최근 지난주 상승에 이어서 좀 11선까지 좀 지켜줬고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양시장 의미 있는 선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주말 사이에 일이 뭐 그렇게 이슈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오늘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쉬어갈 구간에서 좀 쉬어간 거다. 음, 오전에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음, 되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보시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다가 이제 오후 이제 들어가는 점심시간 기준으로 쭉 매도하더니만, 오늘 산 거 다 매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뭐, 장기 국제 금리에 대한 상승, 유가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워낙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종목을 팔고 원화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오늘은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간 부분들이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딱히 이제 나올 만한 뭐 이슈는 없고요. 일단은 뭐 개인들이 따라 그러니까 오전에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개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니까 같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까지 오늘 금투가 초반부터 좀 강세 매도를 했습니다. 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락에 오늘 좀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죠. 그죠? 뭐 LG전자도 오늘 한 8%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밀렸고, LG노텍은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음, 뭐 그래도 수익인데, 뭐 아깝죠, 오늘. 어찌됐건 얘도 오늘 한 8% 정도 올랐었는데, 밀렸다. 근데 추세는 뭐 크게 이탈된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로보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30만 원. 제가 20만 원대부터 로보티즈 이야기 드렸죠. 30만 원 뚫고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만드냐라고 생각하다가 좀 오늘 시장 때문에 밀렸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제가 여기서 어정쩡한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얘도 이렇게 해서 밀리면서 30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상승 흐름 나올 건데, 뭐 굳이 내일 당장 매수하지 말고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한 금요일 정도?
금요일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그러니까 이제 5일선하고 11선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22선. 이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는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혹여나 바이오 섹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뭐 건드려도 30만 원 밑에서만 해도 사실은 다시 전고점이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뭐 크게 본다라고 하면 40만 원은 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 밑에면 뭐 좋은 흐름이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건 간에 이제 엔비디아 장녀가 이제 그 LG 데이터 팩토리 방문했습니다. 그죠? AI 동맹 굳히기. 다른 지금 얘가 이제 어찌됐건 그 로봇 사업부 수석 이사인데 다른 어찌됐건 LG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구광모 회장은 젠스랑을 만났습니다. 젠스랑을 만났죠. 결국 지금 엔비디아하고 LG하고 지금 이제 만남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다.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피지컬 AI까지 LG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깐부도 맺고 갔기 때문에 좀 여기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오늘 뭐 시장의 하락이 나왔어도 의미가 별로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오늘 하락은 의미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오늘까지 뭐 오전에 매수해서 매도를 했지만은 뭐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5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5일 연속 매수입니다. 그래도 거의 한 9조 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뭐 한 9조 원 정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사실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이죠. 일단은 2분기 배당이 어찌됐건 375원이죠. 소주 반잔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원래 이제 연말에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3분기 이내에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사실 발표를 저는 좀 늦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난 나머지 잉여금의 50%를 주주환원으로 하겠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샌디스크가 지금 이틀인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CEO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해줘요. 코멘트를 해줘요. 아, 우리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다. 올라간다. 그걸 가장 잘한 게 이제 일론 머스크죠.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도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이 된 이후에 많은 강연회와 이제 많은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 반도체 쇼티지다. 호황이다. 우리 실적 좋을 거다. 사팔사팔하지 말아라. 들고 가면 된다. 그게 다 사실은 이제 나스닥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원성이 좀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국내 증시에 상당할 때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랑 지금 미국이랑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작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발표가 나면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된 시점부터는 그 다음 이슈가 뭘까요? 그 다음 이슈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슈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필요한데, 그게 실적이든 아니면 뭐 좋은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늘도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환원책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어찌되었건 간에 발표되면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한 170만 원 정도 요 자리를 제가 그어드리면서 여기서는 한번 눌려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뚫고 갈 수도 있겠죠. 뚫고 가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게 200만 원 선이다. 200만 원. 200만 원은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저도 사실 오전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좋아서 로봇 관련 종목들 뭐 지난주에 이제 좀 배팅을 했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제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 자리 있죠. 예.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다시 원위치 되긴 했지만 얘도 지금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돌파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LG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도 LG전자는 싸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 15만 원 선에서도.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얘가 지금 어찌됐건 오늘 좀 화두였기 때문에 LG와 LG 이노텍이 강하게 갔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쭉 밀렸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보티즈 굉장히 차트 좋죠. 사실 이제 30만 원만 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이거 고점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이제 본전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가격대 올라오면서. 하지만 오늘 내려왔어도 내일 한 번 더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제가 오늘 방 종목 제목도 시장 변동은 지금이 기회야.
라고 썼는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회이지 않나요? 그죠? SK 하이닉스 사실 제발 170만 원만 돼도 여기서 상한가 한 사람들, 여기서 상한가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요번에도 요 자리에서 그죠? 그거 다 이제 150만 원 무너지고 140만 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쳤죠. 170만 원까지만 오면은 난 탈출할게. 더 이상 안 볼게.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안 빠, 탈출 안 하죠. 탈출을 안 합니다. 탈출을 안 합니다. 뭐 SK하이닉스가 빠졌어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건 빠질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볼까요? 오늘 개인이 좀 샀고, 예. LG전자 좀 개인이 샀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고만고만하네요, 수급이. LG노트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수급 들어온 건 없고, 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좀 매수가 오늘은 좀 강하게 들어왔다. 다른 종목들, 순환매에 있는 종목들은 좀 그러니까 딱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크게 밀렸느냐? 그건 아니죠. 어찌되었건 간에 주선 엔지니어링도 20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죠? 제가 20만 원까지는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5일선 타면서 이제 120선 돌파와 함께 61선 돌파하면서 장대 항목 한번 만들어냈고, 그죠? 뭐 이수페타시스도 61선 돌파 이제 나오려고 하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차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제 한 11만 원, 11만 5천 원 좀 돌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결국 13만 원까지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막 매수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강한 자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없네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적이 뒷받침해줍니다. 실적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실적이 찍히냐,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그냥 실적이 없고 터무니없는 종목들, 오늘도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들 중에 뭐 좋은 사람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난티, 뭐 아난티, 예, 뭐 대아티아이, 대북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이제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기보다 뭐 대북주들, 대북 테마 매수해야 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1번. 아니다 2번.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뭐 어찌됐건 민주당 이재명이죠. 대통령이죠. 뭐 어제 전당대회가 끝났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에서는 사실 정책이 대북 사업밖에 없어요.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기억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한 거 있나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AI 붐이 분 것도 아니고 대북 정책 때문에 사실 저도 이때는 대북 관련 종목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데아티아 했고 아난티를 했고 뭐 아난티도 했고 다 했죠. 뭐 삼부토건 뭐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강력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계속 강한 드라이브로 걸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AI 산업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파생된 그러니까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AI 산업 관련주들은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실적도 없고 그냥 단기 이슈인 대북 관련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막 저게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 시장 빠지는데 대북주가 가나? 뭐 당분간 대북주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당분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미국과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리려면 뭔가 이제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한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카드를 꺼내 놓은 거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거 얘기하면서 또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쟁하는데 한국이 안 도와줬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지금 미국과 그 합동하는 이제 전술 훈련도 지금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쇼인 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결국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찌됐건 친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김민석이 됐죠. 이제 당청하고는 협력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더 빠르게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당장의 그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부지도 빨리 해야 되고 법안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고 계속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계속 저는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요거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전력, 2차전지, 재생에너지, 로봇. 뭐 오늘도 이제 SK 이터닉스 안 빠졌죠? 그죠? 강보학건으로 오늘 6만원 돌파했는데 차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내려서 SK 이터닉스는 예 6만원 돌파하면 예 매수해야죠. 만약에 내일 시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간다, 6만원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면은 따라가야 되고, 내일도 시장이 좀 약세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좀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이제 좀 나눠서 사볼만 하죠. 55,000원 선에서 55,000원 뭐 5만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지만 뭐 5만원까지 내려오면 땡큐하고 이때는 다 매수해야 되고, 분할로 나눠서 사볼만 합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아니면 아예 SK 이터닉스 아니면 OCI 홀딩스, 얘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전환됐다가 2%, 좀 십자형 도치인데 아직 방향성은 완전히 잡히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매물벽에 좀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돌파되면은 어찌됐건 저는 요 언저리까지는 간다고 봐요. 캔들 일단 고쳐 32만 5천원. 사실 지금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32만 5천원만 가더라도 한 17% 수익이죠. 그죠?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야기할 때 잡주 같은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항상 보더라도 잡주, 뭐 동전주, 예,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으면 1번. 특히 동전주. 상패 조건이 되게 강해요. 지금 자기네들 상패 안 시키려고 1,000원 이상 만드는데 이것도 45일 연속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중간에 하나라도 삐끗되면 이제 상장 폐지되네요. 그러니까 잘못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 때가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할 때가 아니죠. 왜 굳이 해?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좋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밀렸습니다. 뭐 GS건설 고점 뚫었다 밀렸죠. 34,000원. 뭐 삼성 E&A. 얘는 진짜 5만원을 못 뚫어. 저도 정리는 현금만 했는데 저는 이거 5만원 뚫으면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5만원 뚫어줘서 이제 거래량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제가 VIP방에서도 이야기 드릴 거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에서 딱 막혀서 눌렸죠. 근데 이 대우건설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5월달부터 이제 공매도 순인데 여기 순위가 3위죠. 3위입니다. 아니 4위입니다, 여러분들. 대우건설. 지금 대우건설가 17,000원이잖아요. 저 자리 지금 61선 뚫어주잖아요. 요거 얘네 쇼커버링 들어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금호타이어. 얘도 요번에 이제 광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건설주로. 금호타이어 말고 금호건설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올라오면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볼까요? 금호타이어. 어차피 금호 계열이니까. 얘도 5월 달에 요때 공매도 나왔잖아요.
그죠? 공매 눌렀다가 바로 반등시키더니만 쇼커버링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시켜 놨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봐야 돼요. 이 공매도 순위. 어? 페노션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죠. 페노션도 여기서 25만 주 들었다가 여기서 150만 주 들었다가 여기서 150만 주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요렇게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이날. 요거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누른 거예요. 왜? 그래야지 빨리 싸게 쇼커버링을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요거 이제 이제 공매도 물량 처치하고 나니까 6,000원까지 올라왔죠. 전고점까지. 제가 페노션 여러분한테 무료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1번. 그죠? 이렇게 올라갔고, 하나생명 요즘, 보험주도 올라오고, 금융지도 좀 올라오고, GS건설도 지금 보면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 좀 보면은, 이거 일단은 코스피 있는 대형주입니다. LG디스플레이, 뭐 대우건설, 전 미래에셋증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증권주 요번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 지금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지, 이거 진짜 저점이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지금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번 연도에 돈 번 기업은 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돈 번 기업은 증권주입니다. 그죠? 단위 종목 레버리지만 하더라도 한 2천억 정도 챙겼는데 그러면 그거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7만 원까지는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고민인 게 이제 지금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오냐면 고민인 게 결국에는 뭐냐? 얘도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실제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스페이스X 어찌됐건 그 확정된 건 아니지만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아마 합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 엄청 붙지 않을까? 얘랑 미래에셋증권이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를 누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A 패턴이 있고 상승하는 게. 그리고 이제 B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하다 하락하다 추가로 안 움직이는 C 패턴. 근데 이 C 패턴이 오늘 또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락하니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는데 하락할 땐 더 떨어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종목? 이거 C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JYP 엔터.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려야 되는데 내려갑니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거 죽어라 갖고 있어봤자 답이 안 생겨요. 정리해야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A 패턴, 이렇게 B 패턴, 이렇게 C 패턴. 시간이 옆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A와 B는 계속 올라갈 건데 중간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C는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격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여기 VIP 회원님들도 있으실 거고 무료 회원님들도 있으실 건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7월 달부터는 어찌됐건 계속 안 되는 종목을 자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잘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사실은. 이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사실 이슈가 없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펀드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찌됐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매크로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도 걱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해? 걱정을 할까? 지금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CPI 지수, 뭐 PPI 지수 막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엄청난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이번 달은. 그럼 매달 나오는 건데.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다음 달 있잖아요. 금리 결정을. 물론 지금 이제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거기 이제 FOMC 의원들이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찌됐건 다음 달에 이제 그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8월 달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뭐 다소 아쉬운 거는 이제 뭐 10년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안 살아나서 코스닥은 좀 바이오가 살아나긴 해야 되는데 저게 좀 문제죠.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 결정은 어쨌든 뭐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유가도 어찌되었건 간에 뭐 지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크게 전쟁을 벌인다? 예.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말이 바뀌죠. 야, 뭐 공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예. 근데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트럼프의 타코를 계속 겪어와 봤잖아요. 그죠? 맨날 이야기하고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유가도 널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조만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딱 걸리는데 내일 시장에서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에 대한 분들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 나갈까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오늘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4일 연속 매수한 한 9조 원가량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부터도 출회가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쨌든 장 마감으로는 매도는 아니고 100억, 170억? 얼마죠? 179억. 매수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봐야겠지만 뭐 그렇다는 경우는 결국 지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괜히 떨어질 거가 조금만 변동 나와도 막 예전처럼 막
또 매도 사이드카 서킷 걸릴까봐 지금 개인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분기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까요? 안 뛰어넘을까요?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디램 소매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은 똑같더라도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다. 밀리고 있다. 그럼 밀릴 때마다 사실은 뭐 해야 돼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밀리고 있다. 밀릴 때마다 뭐 해야 돼? 사실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죠. 그쵸? 매수 기회인데.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말고 당장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이게 아니라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나는 가겠다. 나는 SK 믿고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야 돼요. 실적이 대파침해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실적을 세계 랭킹 안에 들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당장 뭐 SK 하이닉스를 뭐 매수하라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없습니다. 그죠? 훼손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매스컴에서 막 이제 또 난리 치죠. 이제 막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 뭐 SK 하이닉스 좋다가 말았다. 막 뭐 지수가 7,000포인트 올라갔다가 다시 깨지면서 뭐 심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조금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그 매스컴 이슈에 여러분들이 논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이슈가 나와서 개인들이 더 매수 못한다? 오히려 그런 그 이슈는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돈 주고 개인들 못 쫓아오게. 실제로 지금 오늘도 SK 하이닉스 매수했잖아요. 외국인들. 개인들이 오늘 1조 2천억 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 매수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8월 달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진짜 막 SK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대해서 막 진짜 막 100조 원 이상 쏜다. 그래가지고 막 개인들이 광기 어린 부분으로 지금 막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지난주에 100조 원이 주식 예탁금이 100조 원이 깨졌습니다. 다시 조금 붓기 시작해요. 100조 원 회복했습니다. 신용도 조금 늘어났고 선물 예수금도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슬슬 다시 한번 배팅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한 거냐?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눌러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턱대고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요즘에 금값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금값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금 또 이제 매수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거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개인들 들어오면 또 이슈 나오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을 어,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우리는 어찌됐건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차, 뭐 얘도 이제 좀 보존 다이맥스도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로봇 예, 운동회 중국에서 또 열리죠.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슈를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예,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하락장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만약에 지금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음봉에 매수하고 양봉에 매도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내가 정 모르겠다. 그럼 오늘도 지금 매수할 기회죠. 그죠? 네오셈도 오늘 좀 좋았다가 좀 밀렸는데 얘도 지금 60일선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다 그냥 장대 양봉, 장대 음봉으로 밀렸겠죠. 그죠? 근데 얘도 60일선 딱 안착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쇼커버링 또 들어올 거예요, 아마. 잘 한번 보세요. 네오셈도. 저는 14,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음. 또 내일 뭐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약세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 내일도 좀 빠져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내일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점이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 예. 변동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 매수 못했다 하는 종목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매수 기회라고 봐야죠.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결국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도 움직였고 로봇도 움직였고 2차 전지도 조금씩 움직였고 그죠? 바이오만 지난주에 안 움직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도 좀 좋았고 뭐 오늘도 실리콘2 흐름 존나 겁내 좋았잖아요. 그죠? 얘도 안 떨어져요. 전 내려오면은 좀 차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요. 실리콘2도 예전에 제가 좀 많이 예, 그 추천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내일 제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좀 요즘 이걸 뭐 내일 당장 보려는 거 아니고 요 최근 들어서 좀 봐야 되고 거의 지금이 이제 저점일 수 있습니다. LG노텍, 뭐 LG전자, 뭐 로보스타, 아니면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전 주선 엔지니어는 20만 원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만 원권에서는 좀 심리적인 구간이라 좀 느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잘 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뭐 SK 이터닉스, 모시아 홀딩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는데 얘네가 요즘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대장은 삼성 SDI인데 그죠? 우량주를 볼 거면 삼성 SDI를 보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양극재나 소재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LNF 예,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2차 전지 요 정도?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어찌됐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또 로봇도 뭐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한 바퀴 사이클이 돌 거예요. 뭐 그때 가서 또 이제 제가 이제 VIP 아니 그러니까 무료 회원님들한테 이야기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아직도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신 분들 좌측 하단에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시고요. 그게 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한 것만,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 하더라도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오늘도 지금 증권주 하나 또 여기서 또 이야기했잖아. 증권주. 얼마나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LS 일렉트로닉 오늘 강세였죠? 시장 밀리는데 안 빠져. 이거 좀 어거지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고가놀이 패턴으로. 지금 62선 뚫어줘야 되는데 얘 자력으로 뚫지 못한다는 소리는, 자, 62선. 요 세 개가 없어져야겠네, 세 개가. 평균 62선 없어질래. 그러면은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레스 일렉트로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일 이거 없어지면 쭉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키스하면서 그냥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얘가 뉴스가 좋았죠. 어. 얘 블룸에너지랑 지금 한 486억 원 규모의 이제 배전 솔루션 공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H 일렉트로는 제가 계속 전력 관련 종목들, 이제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수주한 거 이미 쌓여 있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얘네 수주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냥 지금 가격대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 수주를 따내고 있잖아요. 실제로 관세 붙을 때도, 예, 미국 기업이 야 관세까지 쳐서 줄게, 납품해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나 전력 인프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물론 지금 이제 단기간 제일 빨리 올라온 건 전력 인프라도 제일 빨리 왔고, 예, 뭐,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어찌되건 시장 주도하고 있잖아요. 태양광, SK, 인터넷 다 올라왔죠. 로봇주들도 지금 절반 이상 많이 올라왔죠. 그죠? 굳이 저는 이제 바이오를 안 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언급은 안 드리지만, 바이오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좀 밀렸을 때, 만 다음 주, 요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좀 매매해볼만 해요. 30만원 밑에면. 분할로. 할 게 많아. 근데 막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맨날 추적 관찰하고 제가 리뷰해드리고, 장마감 정리해드리고, 또다시 이거 종목들 이야기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대북주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북주 해야 되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취임 1년 됐는데, 예, 그렇게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어, 그죠? 맞나요? 맞으시면 1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쪽만 여러분들이, 예,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만 매매해도 8월 달에 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뱅커 글로벌이 좀 상한가 갔다가 좀 윗골이 달렸는데, 요즘에 NHKCP도 그렇고 이것도 올랐죠. 이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는데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나셨을 거예요. 이거 또 기회입니다. 이거 내려왔을 때 8%. 요즘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도 좀 심심치 않게 좀 꿈틀꿈틀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스테이블코인. 저는 만약에 새로운 급등주가 형성이 된다, 전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정말. 진짜 효성중공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이었는데, 그죠? 4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되는 이미 AI 반도체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지금 텐버거로 다 올라갔잖아요. 텐버거 그러니까 1000% 10배 올라가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뭐 그거에는 오늘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바이오만 조금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바이오를 지금 상황에서 조심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면은 어찌되었건 코스닥을 살리려면 바이오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바이오 맨날 이야기 안 하다가 오늘 알테오젠 30만 원 밑에서 좀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시장을 올릴 거거든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릴 건데 그러면 로봇 올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올리고 이렇게는 사실 힘에 붙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이오 섹터 좀 몇 개만 툭 하고 올리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본다면 지수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좀 응원을 하고는 있어요. 매매는 안 할 거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어정쩡. 왜냐면 실적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실적이 찍히느냐 안 찍히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매를 안 하는 거고. 피 같은 내 돈이잖아요. 하면 안 되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JYP 엔터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얘가 오잖아요. 지금 왕이가 옵니다. 예. 왕이 부장이 옵니다. 19일날 오는데 내일 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JI 엔터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YG 플러스 얘네들이 안 움직인다. 예, 진짜 엔터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왕이장군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다. 주가가 반응이 없다. 결국 왜냐면 쟤는 이제 시진핑 올 때도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얘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아니면 공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더 공매도로 죽여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지게 예,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도 욕 엄청 먹고 있는데 우리 종목 팔지 말아라. 가끔 있으면 떼돈 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가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가 조금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만한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물론 조금 과하게 7% 이상씩 뭐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이 또한 저는 빠르게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종목들 5% 이상 빠진 종목들 많은데 그 이상 빠지지 않고 한 1, 2% 내외 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여겨보세요. 그런 종목이 시장이 또 올라가면 또 빠르게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일은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오히려 내일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최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면 되고, 나는 좀 요즘에 저희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저희 가입 문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저기 네이버에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요거 구독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구독하기 누르고 184,500원이잖아요. 지금 할인 쿠폰 적용되거든요. 한 달에 184,5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여러분들.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그러고 나서 여기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결제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할인 쿠폰 받고 하면 결제하기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쿠폰을 바꿔야 돼요. 쿠폰을 받고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3개월만. 3개월만.
184,500원. 아깝습니까? 오늘 하루 떨어져도 184,500원인데. 손실을 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 수익 많이 내드렸는데, 한 종목만 해도 18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 1,800만 원을 버셨을 것 같은데. 예, 꼭 들어오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거 저희 많지는 않은데 조금 어느 정도 그 인원이 쌓이면 예, VIP 이제 특강까지 할 겁니다. 특강까지 할 거예요. 특강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예,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좋은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P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야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